이 이치리키료 7단의 이력을 보니까 뭐 우승 경력도 많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단 전에 스승이 한국 기사라고 들었어요. 네,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마추어의 제왕으로 군림을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후학 양성에 힘쓴 지금은 프로가 되었죠. 네. 홍말근샘 프로인데요. 홍말근샘 프로에게 배워서 그런지 이치리키로 7단의 바둑도 굉장히 실전적이고 약간 한국형의 그 전투적 성향이 있습니다. 2010년에 입단한 기사입니다. 뭐 신예 기사라고 하지만 어느덧 7년 차 기사가 됐고요. 네, 입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신예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냈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굉장한 기대주입니다. 신인왕전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이치리키료 7단이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2010년에 이 선수가 갓 입단을 했을 무렵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스승인 홍말금샘 프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한 3박 4일 정도 보내서 좀 더 이 강자들과 부딪히게 해서 아직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을 이 제자에게 일깨워주고 싶다 하면서 저와 안조영 구단 그리고 목진석 구단과 이렇게 대국을 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저희 세 명이 돌아가면서 네. 이 이치리키료 7단 당시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대국을 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스파링을 해주셨던 거군요. 뭐 당시에는 그 정도 입장은 됐죠. 네. 결과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는 이치리키로 7단이 이제 갓 입단했을 무렵이고 해서 한 판도 이기질 못했고 당시에는 좀 실력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세가 굉장히 좋고 이 선수가 좀 미래에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목진석 구단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 초반 포석 그릴 때 이 진행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입보석 하면 늘 떠오르는 바둑이 있죠.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제5국 그 대국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알파고가 그 승률 그래프가 나온 참고도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참고도를 보니까 우화 같은 경우 지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했다던데요. 그러니까 우하기 한 칸 뛰는 수로 이제 다른 곳을 두는 것이 승률 기대치가 더 높아진다. 이것을 뭐 알파고 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인간들에게 그것이 통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렇게 받는 수, 물론 손 빼는 것도 간혹 쓰입니다만 저렇게 받는 수를 악수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당시에는 우변을 바로 들어갔었는데 네. 자, 오늘은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사실 지금 민 것이 재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흑번일 때에도 이포석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최근에는 100번일 때에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세돌 구단이 100번일 때에는 이세돌 구단은 이 교환을 시킵니다. 이 교환을 하나 해두고 그때 네. 여기를 밀어요. 이 교환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기를 들어왔을 때 실전처럼 들어왔을 때 단수를 치고 밀어 올리면 여기를 젖혀서 이 끊는 것을 방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전같이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오국인데요. 이 한 점을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알파고는 이쪽을 늘었고요. 네. 그런데 이 들여다본 교환이 미리 되어 있다면 그때는 당장 이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100번으로 이 형태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항상 먼저 들여다보고 이을 때 그때 이쪽을 밀어갑니다. 그 경우에는 흑도 이곳을 침입하는 것이 여의치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을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쪽으로 벌리는 이것이 이세돌 구단이 생각하는 쌍방 최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치리키로 7단이 그 교환을 하지 않고 밀었기 때문에 뭐 기세로 당연히 이곳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행 그대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실 뭐 몇 개월 안 되긴 했죠. 6개월 전이긴 한데 이미 유행은 몇 차례 변해서 그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리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실전이 이런 형태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누르고 이제 흙이 젖혀서 넘어가는 진행이 당시의 형태인데 이 진행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뒤에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중국의 최강자 중에 한 명의 스웨 구단을 상대로 여기를 먼저 붙이는 진행을 두었었거든요.
느니까 그때 여기를 넘었어요. 나중에 네. 이제 알파고가 노렸던 이쪽 부분의 뒷맛을 없애는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백으로 이 진행을 많이 피합니다. 그래서 백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를 들여다보고 미는 수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끊었을 때 반대쪽으로 느는 수가 유행입니다. 반대쪽을 늘고 이쪽을 늘면 이제 그때는 좀 더 백돌이 중앙 쪽으로 향하면서 여기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백의 네. 생각이죠. 거의 정석화되어 가는 건가요? 정석이라고 하면 이제 흑도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호구 쳐져 있는 백 세 점을 제압하지 않고 이쪽 부분으로 벌리는 수가 많이 쓰이고요. 아, 이것을 뭐 정석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런 실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항상 프로 기사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박정상 구단이 보기에는 이 결과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흑을 선호하는데 많은 기사들이 최근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많은 기사들의 생각은 뭐 호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형태가 아마추어 입장인 제가 봤을 때는 빵 때림 했는데 그 옆에 좀 불필요한 돌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아까의 자세로 보면 이제 이 모양에서 네. 백돌이 이런 곳에 있는 것은 보통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빵따님이라고 부르기에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형태이고요. 네. 하지만 기풍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당한 것 이상으로 백의 이 단수가 가치가 있는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아, 네,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국, 그러니까 5국 전날에 이 마지막 대구에서 사용할 포석을 연구를 할 때 저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거들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여러 가지 포석을 고심하면서 지금 실전에 이 형태에서 여기 붙이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이 미는 수를 예상하진 않았었어요. 그동안에는 민운수가 나오지 않았었던 건가요? 미는 수가 있긴 있었지만 이제 흙이 좋다는 결론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 수보다는 당시에는 그냥 두 칸 벌리고 이제 여기를 바로 붙이는 이게 밀어져 있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쪽을 붙이고 싸우는 그런 진행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여기 밀기 시작하면서 이 수에 대한 해석이 다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이제 유행하는 포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갔네요. 272kg 7단이 중앙이 아니라 네, 변쪽으로 늘었습니다. 알파고와의 나왔던 대로 두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이 선을 붙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국가대표팀이나 젊은 선수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형태와는 조금 동떨어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지나기는 했지만 좀 옛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실전과는 조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여기가 화점이었습니다. 네. 당시엔 여기가 화점이어서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걸치고 네, 이렇게 달려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었죠.